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화봉중학교 특수교사 유예리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장애 이해 및 인권 교육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오늘 장애 이해 및 인권 교육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또 밖에 뭐 이렇게 사회에서든 뭐 우리 길에서든 가게에서든 여러분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TV를 통해서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장애에 대해서 흔히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굉장히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편견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혼자서 뭔가 하기 어렵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뭐 지적장애, 뭐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대부분 뭔가 이렇게 이 장애라는 명칭의 뜻 자체가 뭔가의 특정 뭐 청각이나 청력이나 시력이나 신체적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기준보다 떨어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서 또는 듣지 못해서 또는 보지 못해서 혼자서 뭔가 하기 어려워. 뭔가 누군가의 엄마의 도움이나 친구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혼자서 뭔가 하기 어려우니까 불쌍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른들도. 그리고 또 그렇게 힘든 부분을 보면 불쌍하고 이 감정 자체가 우울하죠. 우울하고 힘들 거야. 그리고 친구가 없을 거야. 또는 우리 또 이런 친구들을 본 사람도 있어요. 약간 덩치가 이렇게 좋고 지적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좀 덩치가 이렇게 뚱뚱하고 힘도 굉장히 세고 폭력적인 친구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한번 보고 나면 장애인은 항상 남에게 피해를 줘. 장애인은 폭력적이고 덩치가 크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 약간 이런 모든 장애인 다 그래. 이런 편견을 그런 사람을 한 명 만나보고 인해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장애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청각장애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고 지체장애도 있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굉장히 다양한 장애가 있고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개개인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양하고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꼭 집어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 다양하고 그 사람들이 뭐 눈이 안 보여서 또는 듣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아요. 모든 할 수 없는 일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고 모든 일을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한 가지 어떤 특정한 특징 때문에 한 가지 굉장히 눈에 도드라지는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편견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해소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편견은 어른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했죠. 그래서 선생님 친구도 한 명 이렇게 그냥 일하러 한번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 친구가 대학생 때 과제로 장애인을 인터뷰하는 과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과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장애를 가졌다 하면 굉장히 조심스럽죠.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말실수를 하지 않을까? 또는 뭐 이 사람한테 괜히 뭐 못할 말 해가지고 내가 막 차별하는 사람, 나쁜 사람 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죠. 제 친구도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친구도 전화 왔어요. 선생님한테 전화 와서 뭐 이런 과제가 있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하면 좋을까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뭐 그래?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그 사람의 뭐 나이나 뭐 직업,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야 그 사람에 맞게 인터뷰 질문을 만들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해본 건데 친구는 계속 아까 말했잖아 시각장애인이라니까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모른대요. 그러니까 친구는 나이나 직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장애라는 건 굉장히 눈에 도드라지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 하나로만 인해서 다른 그 사람 자체를 안 보고 그 사람의 장애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 만약에 인종차별 굉장히 심한 곳에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곳에 만약에 동양인인 선생님이 딱 갔다. 그러면 길거리 사람들 다 쳐다보고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동양인을 비하하는 제스처를 한다든지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다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 해소하기 위해서 실천할 방법도 한번 배워보고 또 그리고 일단 이까지 편견을 봤으면 그 다음 차트에서는
다음 페이지에서는 한번 장애인, 진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편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대답을 직접 해보는 걸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두 분의 장애를 가진 어떤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형이 잘 쳐서. 네, 할까요? 그냥 같이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거 드릴 말씀이 없다. 이거 뭐라 그래야 돼? 가보셨어요? 그거 빼고 다 해봤어요, 진짜. 저는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 글씨나 뭐 종이에 인쇄된 글씨는 읽지 못하고 1m 앞에 큰 사물이 있으면은 뭐 사물이 있구나.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모양이 좀 다르고 그냥 남들보다 좀 느리다.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워킹쇼를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함께 유튜브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일할 때만 주로 좀 만나는 사이고요. 되게 자주 만나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네. 그거보다는 약간 친해요. 아니요, 저는 비즈니스 파트너요.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작을 해보면 오래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과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하는 나쁜 말은 뭔가라고 이제. 근데 우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놀아봤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장애인이랑 놀아봤니? 이렇게 질문했어요. 만약 성현 씨랑 놀았다면 노노노 아니 네. 얘기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저도 제 가보셨어요? 그거 빼고 다 해봤어요 진짜. 정말 그게, 클럽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한과 같은 그런 곳인데 클럽 안 나가본 사람 입장으로서 클럽에 대한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가면 나는 입국컷 당하지 않을까라는. 진짜? 그래서 저랑 클럽을 가보지 않은 비장애인 친구랑 둘이 쇼핑을 했어요. 요 정도면 클럽 의상으로 손색 없다라는 옷을 사서 홍대를 기웃거리다가 찌질한 두 남자였던 것 같아 그때는. 그래서 약간 클럽 약간 민망하다라는 느낌? 그래서 그냥 카페로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나눴던 기억이 있네요. 클럽이 약간 장애인들에게 언베리어 프리한 공간인 거는 또 짚고 넘어갈 만한 휠체어 사용자들은 클럽 맞아요. 거의 못 갑니다. 엘리베이터 없어요. 이 클럽이 그러니까 베리어라는 벽이 있다는 거죠. 시설 게임 자체가. 좀 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비장애인 친구들이랑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다 같이 PC방 가서 이렇게 팀을 맺어요. 안 들리는 친구, 안 보이는 친구, 손 못 쓰는 친구 이렇게 그게 5인전이잖아요. 그 게임의 보통 5명의 팀을 맺으니까 서로 우리가 협업이 됩니다. 옆에서 화면 해설을 해줍니다. 지금 누가 오고 있어. 맞아. 지금 있어. 막 큐. 왜 해줘야 돼? 해서 이게 뭐 이렇게 되겠냐 싶은데 승률이 꽤 높아요, 진짜.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결코 최고의 실력은 아니지만 저의 등급은 브론즈 1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던 적이 그랬죠. 있는데 왕중왕전까지 왔어요. 네. 저의 밑에 댓글이 어떤 게 있었냐면 못생겼다. 아니요. 맞아요. 지금의 제 얼굴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 얼굴과 맞아. 달랐어. 김민종 같다. 아. 이런 댓글. 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다른 댓글이 뭐냐면 장애인 아닌 것 같다. 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이 상상하기에 장애인은 어떤 이미지일까? 못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왜 그렇지?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드라마에서 본 장애인들이 못생겼나요? 조인성. 송혜교. 엑소의 디오라. 맞죠. 다 잘생긴 장애인이 연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뼈 한번 때려볼게요. 비장애인분들 못생긴 분들 많죠. 딱 그 정도로 장애인들도 못생긴 정도 딱 그 정도 있습니다. 얼굴은 다 똑같다는 거죠. 9년 차. 연애 경험이 한 번만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제가 마음먹은 연애에 있어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뭐 장애, 비장애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연애하는데. 이 형한테는 오히려 이게 무기가 돼요, 장애가. 무기까지. 맞지. 저는
시각장애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문화들을 얘기해줘요. 만화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드리고 맞아. 시각장애인들은 시계를 어떻게 보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거리는 좁혀집니다. 그것도 좋은 게 저희가 연애하다가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싸우면은 우리 비장애인 커플들을 예를 들면은 그 둘은 그냥 그 싸운 자리에서 서로 갈 길이 가야 되는데 저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애인의 도움이 필요해서 약간 이렇게 부축을 받아야 돼요. 싸우는 길에서도 이제 부축을 받고 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좀 빨리 풀릴 수 있는 매직. 약간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메리트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 연애 못한다, 잘한다. 굳이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 지하철 환승역에 중국어나 일본어, 영어 안내 방송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약자를 보호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기할 때는 우리가 배려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비장애인들,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 방송이나 안내 표지판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죠. 불쌍한 존재들이야라기 불쌍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기호를 갖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저는 엄밀히 좀 말해보고 싶은 게 장애인들을 능률이 낮게 세상이 만들고 있죠. 선택할 수 있는 게 비장애인들은 100가지가 있다면 우린 10개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10개 중에서 한 개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게 안 맞는다고 해서 능률이 낮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100가지를 주면 똑같이 그 100가지 안에서 저한테 맞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장애인을 본 적이 없다. 집단 생활을 하게끔 유도를 많이 했어요. 일단 분리수거하듯이 막 사람도 막 장애인은 장애인 시설에 많이 있고 일반 사회에서 생활을 할 수 없게끔 사회가 만들었기 때문에 또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없게 특수학교에만 갈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만났을 때의 혼란처럼 비장애인 친구들한테 이 말을 해도 되나? 또 저도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시각장애인들끼리만 살면은 행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죠. 세상은 비장애인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을 처음부터 만나야죠. 그랬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부자연스러운 세상에 살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전 국민에서 5% 내지 10% 10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이래요. 또는 10명 중에 20명 중에 1명은 지하철을 타면 그 한 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를 쳐다본다라는 사실을 저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제 옆에 있는 비장애인 친구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본다라는 걸. 저도 이거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게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렇게 혼자 이쪽에서 먹고 있고 반대편에서 아이들이 한 뭐랄까요 7세에서 한 17세 이하 정도 되는 그런 그 소년들 아이들이 이렇게 제 건너편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늘 걸음을 멈춰서 핸드폰을 하는 쪽으로 왜냐면은 이렇게 제가 그 친구들 앞에서 그 걷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제가 뒤를 돌아보면 10중 8구 얘들도 저를 보고 있어요. 저를 보고 셋 중에 하나인데 제 걷는 걸 따라해 본다거나 아니면 저 보면서 그렇게 깔깔깔 자기들끼리 웃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못 볼 거를 보듯이 이렇게 저를 쳐다봐요.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 너무 급한 상황이었어요. 기차 시간에 맞춰서 기차 여기서 빨리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몸을 뒤뚱뒤뚱 움직이고 있었는데 건너편에서 저를 절대 가만히 놔주지 않을 늘 놀리기 딱 좋은 한 11세 정도 되는 남자 아이가 반대편에서 오고 있더라고. 오고 있어. 기차 시간이 급해서 이번에 그래 뭐 이렇게 급하니까 뭐 제가 날 어쩌든 말든 빨리 가자 하고 옆에 지나가는데 딱 크루즈 되는 순간에 그 친구 교차되는 순간에 이 친구가 저를 보지 않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름 돋아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친구가 정말 자기 갈 길을 그냥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진짜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대처, 어떤 단일 민족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되게 사고를 제한짓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 때문에 장애인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 뭐 난민, 뭐 탈북민 다 나랑 다른 세상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지체장애인들은 좀 예민해 이런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 예민해. 날카롭고선 사람들이 화도 자주 낼 것 같고 그런 느낌? 내가 언제 형한테 화냈어? 그러니까 편견이 사라졌죠. 네. 이렇게 다른 장애에 대해서 홍연이 있더라고요.
시각장애인 좀 말 많다. 이런 거. 약간 그냥 제 어떤 경험이었어요. 그냥 시각장애인들이 너무 똑같이만 사람들이 많아서. 예. 근데 평균 맞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거 약간 사실에 기반하다고 저는 제가 생각해요. 카메라 앞에서는 이렇게 떠들지 저 집에 가면 조용해요. 절대 아닙니다. 네. 너는 안 예민해. 갑자기 뭐야? 나도 말 안 많다고. 네네. 우리 하나 주시죠. 근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다고 해서 시각장애인이 정말 말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버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일 뿐입니다. 저를 보시고 시각장애인들은 꽤 잘생겼네라던가 시각장애인들은 꽤 말을 잘하네라던가 편견을 갖지 말아주세요. 그냥 제가 말을 잘하고 제가 꽤 괜찮게 생기고 저라서 괜찮은 건데 장애 청년들 너무 그냥 불쌍하고 딱하고 무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 너무 행복하고 신나게 활동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장애인이랑 근처에 대화 한번 나눠봐야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디어에서 좀 더 찾아봐야겠다. 당장 만나도 한번 좀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고 자, 여기 실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우울하다든지 무능하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죠. 본인의 의사를 다 말로 잘 표현하고 또 그리고 도움 없이도 뭐 스스로 유튜브나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팟캐스트 활동도 그렇고 많이 하고 계시다. 그죠? 근데 여기서 중간에 딱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사실 학생들 나이 때 중고등학생들 나이 때 뭐 많이들 사실 길에서 선생님 많이 봤어요. 막 장애인 신체적으로 누가 봤을 때도 딱 장애인인 것 같은 그런 사람 지나갔을 때 보고 막 웃는다든지 따라한다든지 이런 행동들 굉장히 사실 무례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여행 갔을 때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막 따라한다든지 웃는다든지 뭐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 기분 안 좋을 거예요.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다. 그죠?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서 다름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만화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만화를 보면 심보림이 연필을 정말 잘 깎는 학생이에요. 연필을 아주 예쁘게 잘 깎아요. 근데 심보림이 연필 깎을 때 정말 열심히 깎지만 공부를 못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유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뭔 연필을 저렇게 깎아. 연필 연필 깎을 필요 없어. 공부나 해. 이렇게 공부 못하는 심볼이라고 부른대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연필 잘 깎는 심볼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공부로만,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잣대로 지금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심볼이라는 사람을 공부를 못한다, 잘한다로만 평가해서 공부 못하는 심볼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장애도 똑같이 청력이 어떤 기준 이하다, 미치다 이런 걸로 청각장애인 또는 시력이 일정 기준의 이하다, 이상이다 뭐 이런 걸로 시각장애인 신체 능력이 어떤 기준의 이하다 이상으로 지체장애인, 지능이 어떤 기준 이하다 이하로 지적장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그 기준, 어떤 딱 한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떨어진다고 해서 너는 뭐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시각장애인들도 청력이 발달되어 있고 지능도 정상이고 하기 때문에 청력도 정상이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다른 방면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안 보이는 그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으로만 이제 사람 평가하다 보면 무능하다, 혼자서 뭔가 할 수 없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편견들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르다고 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막 봤듯이 난민, 탈북민 뭐 이런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성적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나랑 좀 다르게 성적이 낮다. 아니면 나랑 좀 다르게 키가 작다. 나랑 좀 다르게 비만이다.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놀리지 말라는 거죠. 조롱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나와 다르게 비만이다. 나와 다르게 장애인이다. 나와 다르게 뭐 공부를 너무 잘한다. 또는 나와 다르게 옷을 너무 못 입는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지 않고 막 비하하고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겁니다. 첫 번째, 나랑 모습이 다르다고 비웃고 조롱하지 않기. 두 번째, 나랑 행동이 다르다고 무시하지 않기.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행동이나 모습이 다르다고 존중받지 못하는 친구가 있을 때는 빨리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도움반에 있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되지만 다른 그냥 비장애 아이들 중에서도 뭐 공부를 너무 못한다든지 너무 비만이라든지 뭐 키가 너무 작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조롱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란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선생님은 정말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장애가 있다고 장애인아 장애인아 게임 못한다고 야 이 장애인아 실수한다고 장애인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도 많이 봤어요. 길거리든 학교에서든. 이렇게 했을 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선생님 이름이 유예리입니다. 근데 게임 못했을 때 또는 뭐 실수했을 때마다 야 이 유예리야 야 이 유예리야 계속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불쾌하고 화가 나겠죠. 똑같습니다. 내가 장애가 있는 사람일 때 나를 내가 분류되는 그 명칭을 야 이 장애인아 장애인아 정말 기분 나쁘죠. 우리가 선생님 만약에 미국에 가서 사는데 사람들이 뭐 못할 때마다 야 이 동양이나 야 이 동양이나 야 이 한국이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오늘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시선들이 있고 장애에 대해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실천의 첫걸음으로 작은 발걸음으로 장애인이란 단어를 그런 부정적인 조롱하는 의미로 쓰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장애인아 이렇게 비하하는 말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시각장애인 2명이 이걸 랩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노래로. 자, 여러분들 이 노래를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애들 입에선 내 정체성이 유행인 것 같아. 어딜 가나 웃고 떠드는 애들의 말끝마다 나를 찾아. 바보같이 보이는 애한테 야 너 장애인이냐 하면서 생각 없이 웃네. 알아 니들이 별 의미 없이 뱉은 말이란 거 알고 듣는데 익숙해지진 않아. 왜 찌질한 애한테 장애인이야 그래. 난 겁나 멋있는데 장애 있다 그래. 뭐는 맞고 뭐가 틀린지 얘기해줄게. 주어지는 명예 쓰러지는 애들한테 장애는 무리지 벗어나기 힘드니까. 근데 장애물이 아니야 불편하게 만든 장애물은 포기하지 않지. 마치 허들같이 뛰어넘으면서 달려내 꿈에도 찾지. 자 다시 생각하고 얘기해봐. 모두 앞에 있는 장애 뛰어넘을 용기. 있음 말해 나처럼 말해. 있음 말해 나처럼 말해. 있음 말해 나처럼 말해. 모두 앞에 있는 장애 뛰어넘을 있음 말해 나처럼 말해. 있음 말해 나처럼 말해. 나처럼 말해. 있음 말해 나처럼 말해. 그래 나도 알아 사람들은 말버릇 그런 경험이 있지. 저번에 한 번은 나도 피해갈 수 없었지. 좀 부족한 사람들을 써잡아 욕하는 장애인이란 말 어쩔 수 없나 봐. 지금은 좀 다르게 들리는 것이 기분이 꽤 나쁘네. 나도 예전에 쉽게 말했었는데 어느새 이런 가사를 쓸 줄은 진짜 몰랐네. 물론 친구들 앞에서는 난늘 괜찮은 척 그런 기 않을 거야. 의도는 자기 합리화 솔직히 맨날 하니까 이젠 헷갈려. 내가 멘탈이 약한 편인가 언젠가 지치겠지. 그게 요즘이지. 가끔 포기하고 싶어 긍정적인 위치 그저 변화하고 싶을 뿐. 그냥 가끔 생각해줘 우리의 입장을. 자, 영상을 잘 봤죠? 자, 여러분들 장애라는 말을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비하할 때 많이 쓰죠.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선생님 사실은 학교에서든 길에서든 많이 봤어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선생님도 많이 봤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동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실제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길에서 다니다가 이렇게 야 너 장애인이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인지 지금 랩을 통해서 했는데 봤죠? 앞으로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이 수업을 잘 들었다는 의미로 앞으로는 등교개학 이후에 장애인이나 이런 말 정말 학교에서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선생님 수업 들은 친구들은 다 안 하기로 약속하고, 자,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더 뭐 대화를 나눠보고 싶거나 아니면은
우리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거나 하는 친구들은 통합지원실로 놀러 오면 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힘들고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면 놀러 오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장애에 대해서 장애던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첫걸음으로 장애인을 비하할 때 쓰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